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좀 대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정말 참 좋은 가정의 달인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히려 이런 날 좋고 5월 이런 가정의 달에 좀 말없이 또 아픔을 사기쳐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구 어떤 도심에 있던 이러저러한 유서 깊은 장소, 음식점 이런 등등이 참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정말 즐거움을 주기도 했지만은 반면에 참 아픔도 많은 도시가 대구가 아니냐.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제 광복, 독립의 기쁨도 잠시 이제 나라 전체가 좌우로 갈려서 정말 전쟁을 이제까지 겪게 되는 것인데 그 좌우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물론 테러라던가 이런 폭력 행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폭동 수준으로 정말 많은 인명이 살상된 것이 1946년 10월에 있었던 대구 폭동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인터넷 등을 좀 살펴보니까 마치 미군정의 실정으로 쌀값 폭등 등의 경제정책 때문에 이제 민중이 봉기하고 친일 경찰이 폭력 진압하고 이런 것들을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읽게 되었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좌파 그 편향의 어떤 역사 책에서 다 언급되었던 내용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역사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1946년 9월 이제 당시에 아직 남조선 노동당이 아니라 조선공산당이었는데요. 조선공산당의 주도로 총파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이 이제 진주를 하고 이제 임시정부도 불인정, 이제 좌파가 세웠던 인민공화국도 불인정. 그래서 한반도 38도선 이남에서는 미 군정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점점 냉전이 가열되면서 좌파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제 억제 정책들이 실시되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을 사용하던 이제 조선공산당이 이제 1946년 9월에는 이제 총파업이라는 것으로 이제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가운데 10월에 대구 폭동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총 136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만은 공무원이 이제 63명이 사망하고 일반인이 73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폭동까지 이제 번졌던 사태였기 때문에 억울한 희생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라던가 이런 무장 폭동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중 봉기로 둔갑을 시켜서 이제 법석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의 내부 준동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판사 위패 사건,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이 이제 외부로 흘러나왔던 당시에 이제 화폐를 찍어내는 활판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위조지폐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좌파 쪽에서는 그 금액이 얼마 안 됐는데 이 경제 난동에 주범으로 몰렸다는 것이 억울한 부분이 있고 미 군정이 자신의 어떤 실정을 조선공산당에게 전가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면도 또 당연히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이제 냉전이 격화되고 전쟁 중에 특히 독일이 소련이 독일한테 그러니까 적성국의 위패를 발행해서 그것으로 어떤 공작 작업이라던가 비밀 공작의 자금을 쓴다던가 그 다음에 상대국의 어떤 경제를 교란시킨다던가 하는 것은 전쟁 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노렸던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위패를 가지고서 1,000만 환만 찍어냈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쭉 연결돼서 여순 반란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 현대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제 1946년 10월에 대구 폭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가 좌익 분자로 몰려 사망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를 계기로 이제 내부적으로 내심으로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어떤 태도도 있을 것이고 이제 형이 이제 이렇게 좌익 분자로 죽게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남노당의 이제 완전히 중심, 특히 군내에서의 조직책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검거되면서 워낙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군 내에 있는 이제 좌파 분자들을 이제 자백하고 이것을 통해서 6.25 발반 직전에 군 내 좌파 분자들이
상당히 이제 숙청됨으로 인해서 6.25 때 이제 군에서의 큰 어떤 뭐 내부 분란은 없었던 것이 또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뭐 미 군정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폭동이 발생했던 것도 면도 있고, 그래서 또 억울한 희생자들이 있었지만은 명백히 당시에 특히 영남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뭐 공산주의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은 뭐 사실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폭동을 두고 뭐 민중 봉기를 미화한다, 이런 것들이 뭐 이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 4.3 사건과도 동일한데,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구에서 정말 공산주의자의 책동에 의한 불행한 희생들이 있었다는 점이 참, 그것도 거의 맨 처음이었고, 이후에 여순반란 사건, 그러니까 4.3 폭동, 여순반란 사건 등으로 지금 이어졌다는 것이 좀 대구가 그 이념과 냉전의 어떤 최초의 어떤 희생지였다는 것도 하나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1995년 4월 28일에 이제 정말 기억에도 생생한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도 이제 최근에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생활하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이제 1호선 상인역 부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롯데백화점, 대구 롯데백화점이 위치하고 있는 상인역 부근에서 이제 그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특히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등교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가던 이제 중학생들의 상당수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는데,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이제 각 방송사가 이제 생방송으로 사고 현황을 중계하면서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서인지, 이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간략한 속보등만 보도되고 생중계 장면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아서, 당시 이제 대구 시민들이 반 TK 성향을 보이는 김영삼 정부의 장난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란과 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지자체 선거에서 당시 여당의 패배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좀 생각하기 들고, 뭐 당시에 정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뭐 대구 경북 시민들이 당연히 분노를 느끼시는 게 너무 당연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지하철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의 정말 대구에서 참사가 있었죠. 2003년 2월 28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딱 만 20년 전에 그 김대한이란 정신 나간 자가 중앙로역에서 이제 방화 사건을 일으켜서 정말 190명이 사망하는 어마어마한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최근에 이제 대구 법조타운에서 이제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정말 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 뭐 정말 이게 참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헛된 희생은 아니었던 것이,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한 지하철 관련해서 뭐 방화 사고라든가 화재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쭉 이어졌는데, 2003년 이제 있었던 대구 지하철 방화 그 사태 참사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 부족하지만 지하철의 내부를 내연제로 한다던가, 아니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대처를 신속히 대처하는 등등으로 이후에는 최소한 지하철 관련 참사는 벌어지지 않아서 좀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처참하게 희생당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제 대구에 지내면서 이제 중앙로역을 이제 당연히 좀 이용을 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동 통로 등이 옛날에 만든 이제 서울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만든 지 20년 정도 되는 역인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중앙로역이 당연히 대구 중심지에 있는 역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좀 통로 등이 참 너무 복잡했겠다. 뭐 어차피 이제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희생자들이 탈출하기는 너무 어려웠겠지만, 이를 구조하려고 역 안으로 들어갔던 소방관분들도 정말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항상 중앙로역을 지나가는 일이 있거나 중앙로역에서 뭐 지하철 이용할 때마다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참사까지는 아니지만 참 그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참 분통 터지는 일이 정말 최근에 있었습니다. 2020년 2월경부터 시작되었던 저는 봉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정숙이 이제 기생충 영화의 이제 아카데미상 수상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를 청와대에서 하면서 이제 짜파구리 먹으며 이제 깔깔대고 낄낄대는 바로 그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아 사망하신 분이 처음 이제 나왔고,
그 직후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집단 감염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다 뭐 기억이 정말 저도 생생한데요. 대표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시작된 초기부터 이것은 절대로 감기와 같은 그런 가벼운 질병이라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 사태는 결코 뭐 몇 개월, 1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꽤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건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되되, 장기간으로 이제 진행될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이거를 막 최근까지 중공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를 지역과 도시를 봉쇄해서 이것을 차단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의 영업들을 최대한 허용해서 희생과 손해를 최소화해서 대신에 중증 환자들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이런 시설들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정말 뭐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연히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이나 보건당국자들은 귀뜸으로도 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러던 가운데 대구에서 이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해왔고, 이 전에 이제 우한에서 이제 이 난리가 나고 나니까 중공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문재인은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서 대구에서 이제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시 기억이 너무 생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 가족들이 이제 대구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여러 감염자들이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으니까 이 문재인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땐 이거 대구를 봉쇄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확인되었습니다만은 서울 등지에서 대구 방문한 사람들 뭐 발키라, 뭐 병원, 뭐 각종 공공기관에서 뭐 다 안내문인지 협박문인지 대구 방문 사실 있는 자들을 밝히라고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실제로 대구를 봉쇄했던 것을 기억이 다 나실 겁니다. 이후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사실상 대구가 봉쇄되었는데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과 소방대원의 희생들만 강요하면서 정말 대구 대통령 윤재인을 포함한 대구 지역 출신 정치인들 정말 제대로 한 거 아무것도 없었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랐고, 좀 이후에 좀 알고 보니까 이제 대구 외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각 대학들에 정말 그 중공인 유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를 좀 새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감염 사태 직전인 이제 중공인 관광객들 다수가 대구의 양령시장을 포함한 그 시내에서 이제 관광을 한 것이 밝혀져서 이게 과연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당시에 뭐 대구 지역 정치인들, 또 김부겸이가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구 시민들께서 당하셨던, 그리고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의료진과 소방대원 희생에 대해서 크게 나서서 무언가를 대변하고 했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 조선일보 이제 김윤덕 기자의 칼럼, 이제 신준마범법이라는 제목의 이제 천국은 없다, 대구 못다한 이야기라는 이제 칼럼이 2020년 3월 17일에 이제 조선일보에 기재되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정말 그 이 칼럼을 읽고 좀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또 대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대구 봉쇄가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동대구역에서 야간에 아이들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고, 아이들 엄마는 대구를 벗어나지 말라는 이제 명령이 있으니까 대구에 혼혈자 머무르면서 약 석 달 가까이 아이들은 엄마를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화 통화로만 서로 연락하고 그랬던 것이 정말 엊그제같이 정말 생생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김윤덕 기자가 대구를 가서 이제 취재했던 내용들을 이제 칼럼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칼럼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대구에 아직도 열차가 서냐고 물은 건 서울역으로 가던 택시기사였다. 청와대 실언대로 도시를 봉쇄했더라면 KTX는 동대구역을 3초 만에 지나쳤을 테고 나는 이곳에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중무장한 배낭엔 우비 말고 알베르까미의 소설도 있었다. 역사상 30차례에 걸쳐 일어나 1억에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죽음의 전염병 패스트. 병균이 쓸고 간 소설 속 도시 오랑은 온 세상에서 격리된 채 초목도 넋도 없는 곳으로 죽어갔다. 대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으려 상상했다. 감염자의 칠알이 이것에 나왔다. 여기서 첨언 드리자면 당시에 뭐 대구에서 감염자가 뭐 10명, 100명 이 정도 나온 걸 가지고서 이 난리를 쳤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효력이
힘이 약해졌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맛있는 것처럼 하루에 10,000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대구에서 뭐 큰 난리가 난 것처럼 문재인이가 호들갑을 떨었죠. 음모론자는 들은 말 없고 보수적인 선비들의 고장을 이단의 속을 전염병의 발원지로 몰아가는 중이었다. 정말 이거 기억이 생생합니다. 햇살과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이 모든 망상을 깨뜨렸다. 광장, 이제 동대문, 이제 새로 지은 동대문역 광에는 앞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봄볕이 이글거렸고 수건을 동요맨 인부들은 펜지꽃 18,000분을 저녁 나들까지 심어야 해서 춘풍 속에 구슬땀을 흘렸다. 서울서 왔다는 말에 자벽부 여인이 소 닭보듯한 표정을 지었다. 웃잘 깁니까? 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대구는 잘 이겨낼 것이니 서울 걱정이나 하이소. 트로트를 틀어놓은 예술의 택수 기사는 불안감을 넉살로 뭉쳤다. 취준생 아들놈이 있으니 내가 벌어야지. 마누라 눈치도 보고 비고해. 요 트로트가 있어 숨쉬고 산다 아닙니까? 하루멀어 하루 살아가는 이들의 가열찬 생애 의지는 바이러스도 낫지 못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망연자실한 사람들과 함께 우체국 앞을 서성이다가 계산동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토록 와보고 싶던 대구 근대문화 골목을 마스크 2겹에 라텍스 장갑을 끼고 걷게 될 줄은 몰랐다. 이상화 시인의 집과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집이 서상돈 곡택이다. 역사 시간에 배운 국제보상운동의 주역,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기 위해 나라 빚을 갚자는 운동이 100년 전 이곳 대구에서 시작됐던 사실에 목이 메었다. 납작만두, 수제냉면, 반월당 고로케. 문 닫힌 식당에서 헛당을 치고 도로 계산 성당 앞으로 왔을 때 십자상을 우러러 기도하는 여인을 보았다. 미사가 중단된 한 달 전부터 매일 예배당 매장에 나와서 묵상한다고 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겠는겨. 시련 많고 풍파 깊은 이 나라에서 그저 우리 젊은이들은 배고프지 않고 서름받지 않고 잘 살게 되려고 기도합니다. 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서. 천국은 종말의 그날 금방 탓하고 간다는 저 하늘에 있지 않았다. 의사들은 사위에 관한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방호복 속에서 피식땀을 흘렸다. 자원봉사자들은 의료진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계단을 오르내리며 생수와 도시락을 날랐다. 주말도 없이 쪽잠 자며 일하는 간호사들의 눈은 피로에 쩔어 배했지만 하루 몇 번 쏟아지는 의료 폐기물 처리 전담 반원들의 안위를 더 걱정했다. 이 옷을 내 몸처럼 돌보기에 아수라장된 이곳이 천국이었다. 전염병으로 숨진 시신을 화장하는 명복공원에선 소장 혼자 굳은 일을 도맡았다. 가족들 근심이 많겠다고 하자 고골 속에서 말없이 웃었다. 소장을 따라 방호복을 입은 상주가 영정을 안고 화장동으로 향했다. 울고 있는 이들을 영정 속 여인이 미소를 뜬 채 올려다 보았다. 슬퍼할 것 없다. 세상 모든 오만과 방종과 목매는 내 육신과 함께 불타 사라지리니. 다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악착 같아서 오늘의 고난과 탄식을 까맣게 잊을 터 바라건대 평범한 하루의 기쁨과 자유, 사소한 인사와 눈맞춤, 다독임과 웃음거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다오. 미워하지 말고 부디 용서하며 살아다오. 이제 뭐 칼럼니 내용이 이런 것인데요. 참 이때도 정말 가슴이 미어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봉쇄가 시작되기 전 정말 어둠이 깔린 동대구역 플랫폼에서 이제 아이들 엄마로부터 아이들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참 철모르게 이제 엄마하고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뭐 물론 뭐 아주 뭐 나쁜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참 제 나름에서는 뭐 그 당시에 정말 대구에 거주하시면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분들과 의료진, 소방대원, 구급대원 분들이 겪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 그게 너무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참 이 칼럼을 뭐 약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읽어도 참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그 3개월 넘도록 정말 그 심각한 봉쇄에 정말 시달리면서도 제가 다시 이제 대구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 내려보내고 대구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것 때문에 뭐 어떤 걸 내색하시는 분들을 참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뭐 대구 사람들 뭐 바보다 이런 얘기도 뭐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게 이른바 내가 말로만 들었던 TK의 자존심이구나. 진짜 자존심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견디고 죽을지언정 어디 가서 험한 모습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틈만 나면은 뭐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고 뭐 이를 두고서 또 논란이 있고 말이 많습니다.
뭐 그게 넣겠다고 하시니까 다들 뭐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거라면 저는 2020년 대구에서 있었던 일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코 5.18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당하게 당했던 것이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억울했다면 2020년 이 코로나19 사태를 두고서 그 고난에 처한 도시와 시민들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벌레 보듯 했던 그 일도 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기억들이 정말 참 대구에 대한, 대구에서 태어나시고 대구를 위해서 사시고 하는 분들에 비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대구가 그냥 단순히 이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를 넘어서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앞서 말씀드린 대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좀 불행했던, 당시에는 정말 불행했던 일들, 근데 그런 기억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대구라는 도시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대구와 대구 시민들이 이겨냈듯이 지금 혹여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당신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여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나 현실에 만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대구는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술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